5강에서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제 도시군 관리 입안권자를 하기 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우리 6항목의 계획을 얘기했죠? 도시군 관리 계획.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든가, 도시 자연보호구역이라든가, 이 용도 구역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정비에 관한 이런 계획. 이런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용어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으면 그 상위계획에 부합되게 된다. 그러니까 부합된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거나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을 하라,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러면 누가 위반을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관할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당해 관할구역일 특별시장이나, 만약에 광역시장이나 이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위반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서울시는 이 서울시장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접한 시군이 위반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런 특별시장이나 광역 이런 시장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미리 인접한 시군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했다. 이럴 땐 도시군 기본계획도 함께 아니면 일부를 전부를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똑같은 거죠. 이렇게 협의했다든가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거죠. 이랬을 때는 일부,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그랬었고, 여기 나와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도 이렇게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에 대해서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 가지고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위반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든가, 두 번째,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이런 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도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이나 이런 시장군수가 국토부 장관이 요구한 기한까지 도시군 관리계획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세 가지 사유가 생길 때는 국토부 장관도 위반권자가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위반권자가 되질 않았었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위반권자가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지사도 위반권자는 아니었었죠.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승인권자는 됐었는데, 위반권자는 안 됐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지사도 한다. 어떤 경우?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과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럴 때는 도지사도 위반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만약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권자가 되죠. 그 외의자는 위반권자가 절대 안 된다. LH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무도 위반권자가 될 수가 없다. 아니면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도 위반권자가 될 수가 없다. 아까 얘기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권자가 되고, 지금 나와 있는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도지사만이 위반권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위반을 제한은 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요 제한 제도에 관해서 28회 때도 요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그 다음에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안을 할 수 있다. 그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요 4가지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용도 지역을 만약에 변경한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용도 지역 중에서 우리 예를 들면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런 것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이러면 다 틀린다는 거죠. 이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니까는 학교를 설치한다든지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반권자에게 만약에 거기가 시면 시장혜택, 특별시면 특별시장혜택 이반권자죠. 제안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또는 변경에 관한 것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중에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있죠.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거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는 거죠. 용도지구 중에서 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요거를 주민이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요것이 우리 이제 새로 신설된 거죠. 용도지구 중에서 그냥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요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요 제안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제안을 할 때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 비율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해야 되고, 나머지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업유통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 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요거에 대한 제안은 3분의 2 이상 요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기반시설 설치는 5분의 4고, 이건 5분의 4는 80%죠. 요거는 3분의 2, 67% 요거를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라는 얘기죠. 요것도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서, 하여튼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것만 5분의 4고 나머지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3분의 2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다음 제안 절차 등 나왔는데, 제안받은 자는 제안부터 45일 이내에 위반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 근데 이래 안에서 30일 연장은 가능하다는 거죠. 45일 이내에 반영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를 통보를 해주면 이제 연장은 30일 가능하고, 그러니까 최대 75일까지 이렇게 통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다음 이제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받은 자와 협의를 해서 제안된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도 28회 때 시험에 나왔는데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이러니까 틀리게 된 거죠.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반드시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거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느냐? 이 결정권자,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한다.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결정권자고, 대도시 경우는 대도시시장이 원칙적인 결정권자다.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가 50만 명 요 이상의 시를 우리는 대도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대도시장도 이 원칙적인 결정권자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그 다음에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시장군수가 결정권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서 해당 시장, 대도시장을 빼고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거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결정권자를 보면 우리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있죠.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부 장관도 위반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자기가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권자가 된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것도 28대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국가계획과 연계한 요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주규제 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 네 가지 사항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요 결정권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도시군 관리계획, 특히 이번 시간에 제한 제도를 했는데 그 제한에서 그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우리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사항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